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요, 리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2위 정도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루고 있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1위, 그 다음에 이 리퍼블릭 서비스라는 회사가 2위인데, 어쨌든 오늘 이 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는 5월 달에 이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자 자료입니다. 일단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Vertically Integrated Oper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Vertically Integrated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처리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폐기하고 재활용할 거 재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ustainability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dvancing Use of Technology, 이건 뭐냐면 이제 뭐 디지털 쪽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별거는 없고요. 이제 그 고객과 트럭 운전사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혹은 트럭 운전사와 그 지금 이 본사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nsistent earning, 그러니까 earning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free cash flow, 잉여 현금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더 환상적이죠. 요거 보시다가 잠깐 세워놓고 지금 요 티커 뭡니까? RSG 치신 다음에 한번 전체 차트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켓은 어디냐,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하죠.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지금 일단 107 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이제 한다. 그래서 지금 요 시장에서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trong and predictable free cash flow.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영업이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해서 변동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ree cash flow도 마찬가지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versified exposure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객층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정말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approximately 80% of revenue has an annuity type. 그러니까 80% 매출이 annuity type.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연금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게 매년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회사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라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앤 솔리드 웨이스트, 이건 뭡니까?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폐기 처리할 거 폐기 처리하는 게 이 지금 한 90% 정도가 자체적으로 다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0% 정도 통합되어 있다라는 건 나머지 10% 정도는 뭐 외주를 주더라도 이 지금 90%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94개의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잠깐 볼게요. 이 194개가 뭐냐면 지금 163개의 리사이클링 앤 솔리드 웨이스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이거 재활용이랑 폐기물 처리고요. 나머지 31개가 인바이러먼털 솔루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투자자 자료를 쭉 봤는데 명확하게 이 인바이러먼털 솔루션 비즈니스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조금 두루뭉실한 그런 느낌의 투자자 자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자료를 보다가 이 지금 리퍼블릭 서비스 자료를 봤더니 조금 뭐랄까, 그냥 난해하다라기보다는 좀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해놓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요 솔루션은 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뭐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산업군에서 인명사고, 이제 인명사고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하더라. 그러니까 뭐랄까요. 직원들의 안전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는 지금, 47% ethically diverse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지금 리퍼블릭 서비스에서 그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종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인종들을 지금 채용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igh Employee Engagement Score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것은 이제 이 직원들이 이 회사에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좀 만족을 하는지 그런 점수인 것 같아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낸셜 퍼포먼스 보면 얘네들이 해마다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지금 3년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EPS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탈, 그러니까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가, 이건 뭘 뜻하냐면요, 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것들로 인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가, 결국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가를 볼 때 이 ROIC를 보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우상향한다는 거.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도 올라가고 있다. 이 프리 캐시 플로우 올라가면 뭐합니까? 배당주죠. 배당주고요. 얘네들 배당 줍니다. 19년 연속으로 지금 배당금 올린 기업이에요. 그 배당금을 올린 거로 따지자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보다는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하고요. 자사주도 매입하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좋죠? 그 다음에 5년간 이제 주가 수익 이런 걸 봤을 때 S&P 500보다 이 리퍼블릭 서비스가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 3년간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고, 좋다. 흠잡을 게 없죠, 사실.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리퍼블릭 서비스가 어디서 지금 경쟁을 하니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또 나옵니다. 리사이클링, 재활용, 솔리드 웨이스트, 고체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폐기물 버리는 거. 그래서 매립지에 묻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거 하나 하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이해 못한 environmental solution인데, 환경적인 무슨 해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적인 부분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리사이클링과 솔리드 웨이스트를 좀 포함한 나머지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개가 지금 주 사업이고요.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들의 랜드필 그러니까 랜드필 가스를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980년대부터 연구를 해서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걸 연료로 쓰는 거를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들의 그 가스 트럭 있죠? 그 쓰레기 수거하는 트럭. 이거를 지금 이제 채워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봤더니 지금 이 회사, 그러니까 리퍼블릭 서비스에는 트럭이 한 17,000대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뒤에 봤거든요. 요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 랜드필 가스에 대한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가스, 바이오 퓨얼 이런 얘기는 전혀 지금 투자자 자료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이것과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이 바이오 퓨얼. 그리고 시총도 사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훨씬 크고 매출도 훨씬 큽니다.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인바이러먼털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자료를 내보냈는데 사실 여기를 읽어보면 이게 크로스 셀링이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크로스 셀링이 뭡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교차로 해가지고 뭔가 매출을 올린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난해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제대로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추후에 이 리퍼블릭 서비스를 리뷰를 하게 되면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커스터머 센트릭 컬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할 때 굉장히 고객 중심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메저, 그러니까 고객들로 받은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뭐런 리텐션 레이트, 그러니까 고객이 다시 재가입을 하는가 뭐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객을 끌어들이면 그 고객이 쉽사리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M 컴펜세이션 플랜을 지금 뭐 이렇게 들여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GM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이게 제너럴 모터스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지만 요거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고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 나오는데 여기도 사실 별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2021년도에 라이즈 태블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객과 트럭 운전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쓰레기 많이 차 있으니까 버려주세요. 약간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이제 론칭을 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이 시스템을 약간 더 현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코어 시스템은 뭐냐? 트럭 운전사와 지금 이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 라이즈 태블릿은 트럭 운전사와 그 실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게 이 디지털 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를 하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리퍼블릭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 시설은 72개. 그러니까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서 자원 재활용 시설 MRF라고 했었죠. 요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시설인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7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도 지금 랜드필 가스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일단은 실행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프로젝트가 한 73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알 도리는 없고, 조금 더 뭔가 이제 얘네들이 이걸 해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그 트럭 있죠? 이 플릿이라고 하는데, 그 트럭들의 19%를 우리가 현재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로 지금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환경 친화적으로 이 트럭을 운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캐피탈 올로케이션입니다. 지금 얘들이 그러면 자본을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3년 동안 4.4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애뉴얼 디비던드 19년 연속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디비던드 쪽은 믿음이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년간 2.2빌리언 달러를 지금 쉐어홀더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금 얘기하는 겁니다. 배당금을 2.2빌리언 달러를 3년 동안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출이 발생을 하는 루트가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이겠죠. 뭐 기업이라고 하면 뭐 이게 식당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몰 미드 사이즈드 시티, 도시에서 이제 그런 거기에 있는 가정집들 대상으로 하는 매출, 그다음에 라지 얼반 대도시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이 그날도 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24%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31%는 중소도시, 그다음에 34%는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매출이 한 군데에 굉장히 이게 몰려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가 90이다. 그다음에 뭐 여기가 5, 여기가 5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매출을 이 프랜차이즈에만 의존하는 게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프랜차이즈 쪽이 만약에 사업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리퍼블릭 서비스는 굉장히 고르게 매출의 출처가 분산되어 있다. 이거 좀 다행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매출이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 89%가 리사이클링 앤 솔리드 웨이스트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가 인바이러먼털 솔루션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89%의 매출이 또 이렇게 좀
좀 쪼개보면 그 중에 30%가 스몰 컨테이너. 이거 컨테이너가요, 좀 작은 용량의 쓰레기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30%. 그 다음으로 큰 게, 뭘까요? 레지덴셜, 그 주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뭐 리사이클링은 2%밖에 안 되고, 트랜스퍼, 랜드필, 매립하는 거 15%. 그 다음에 라지 컨테이너, 좀 큰 규모의 쓰레기통 6%.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한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리퍼블릭 서비스의 공통된 사항이고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그 수거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어떤 메커니즘으로 책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픈 마켓,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그러니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혹은 리퍼블릭 서비스와 고객들 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나머지 50%가 지금 이런 CPI가 들어간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CPI라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우리가 매번 이제 나오는 이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요런 것들이 이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가격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쓰레기 수거 비용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쓰레기는 어쨌든 나오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치워야겠죠.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정말 필수 불가결한 비즈니스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리퍼블릭 서비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가도 뭐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넷 인컴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처리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리퍼블릭 서비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쓰레기가 그럼 얼마나 나오느냐도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인자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결정이 되느냐. 자, 당연히 인구겠죠. 인구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ighly correlated to housing start. 이거 housing start가 뭡니까? 신규 주택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건설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 쓰레기의 그런 볼륨이, 쓰레기의 양이 이제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우징 스타트 여기 있죠. 신규 주택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 막대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빨간색 막대기부터 볼까요? 신규 주택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파란색 막대기도 이렇게 올라가죠. 처리할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GDP, 이건 사실 이제 경제적인 경기 그런 요소겠죠. 우리가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이사도 안 가고 뭐 이랬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GDP가 줄어드니까 RSG 볼륨, 그러니까 리퍼블릭 서비스에서 지금 처리하는 볼륨도 이렇게 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든 아니면 리퍼블릭 서비스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8분이 됐는데, 자, EPS 한번 볼게요. EPS도 아까 뭐 굉장히 좋았죠. 20년, 21년, 22년 하면서 굉장히 쭉쭉쭉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이죠. 요것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더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뭐 거의 뭐 동부 서부 쪽 약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지금 이 리퍼블릭 서비스는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 독점적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다투면서 가격 경쟁을 맞추고 뭔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이래야 이 산업이 발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둘 사이는, 이 두 기업이 있음으로써 이 두 기업은 점점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좀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서로 약간 뭐 서로 좋은 거죠.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206개의 랜드필을 갖고 있다. 매립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역, 그러니까 쓰레기 차량들이 모이는 중간 그런 스테이션을 240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시설 72개, 그 다음에 랜드필 가스 현재 73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용 인원은 4만 명, 그 다음에 트럭은 17,000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당금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지금 배당금 이게 지금 리퍼블릭 서비스,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그 주가 대비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건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조금 더 많이 준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을 한번 볼까요? 배당금은 지금 이제 트레일링 12months라고 해서 과거 12개월입니다. 1.98달러, 이제 얘는 2.70달러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면 주가도 높고 그 1점 이것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한 번에 받는 게 2.70달러가 아니라 이거 나누기 4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대략적으로 나오는 게 요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쿼털리로 받는다. 나누기 4를 한 이유는 1년에 4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2.70달러를 4로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퍼블릭 서비스도 1.98 나누기 4 하면 분기마다 한 주에 받는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아까 그리고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보다 약간 조금 일정하게 컨세큐티브 보면 연속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올린 건데요. 얘들 지금 19년이고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3년이다. 그래서 배당금을 올리는 약간 그런 것들은 RSG가 훨씬 더 점수가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회사 한번 살짝 잠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시총이 46빌리언, 거의 한 47빌리언 달러가 되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65빌리언 달러가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 수는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는 요 정도 된다.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규모가 가장 크고요. 미국에서. 얘가 두 번째로 큽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토탈 레비뉴도 볼까요? 근데 움직이는 양상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1년간 매출을 봤을 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쭉 봤을 때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비슷해지고, 그래서 요 두 회사는 그냥 꾸준히 같이 경쟁하고 뭐랄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차트가 이렇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좀 약간 대략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게 전체 차트예요. 지금 가격은 한 148달러 정도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한 주에 거의 뭐 한 1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리퍼블릭 서비스 같은 사업은 절대로 사회가 돌아가는 한 없어질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다가 돈을 다 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 좀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퍼블릭 서비스 투자자 자료, 분석 자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좀 이게 좀 좋았다라고 하면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영상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